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보수가 진보를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갤러리 주인이 홈리스 피플에게 호수로 물을 뿌린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노예의 후손과 마약 사범으로 수감됐던 흑인에게 한 사람당 500만 달러를 배상하는 안을 검토하자 여전히 논란입니다. 버지니아주 공화당 정치인들은 지난해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오늘로써 부채 상한선에 다다라 공화당과 백악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해서 몇 개월 동안은 끌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지급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아프리카를 열흘 동안이나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반복하는 말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만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 스캔들로 곤란하지만 대선 출마 입장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를 수사할 특별검사 로버트 허에게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합니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최근에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를 받는 NFL 변호를 포기하고 특별검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앱은 지금 아마존이 아니라 중국의 쇼핑 앱입니다. 티무, 주황색 이 앱이 갑자기 인기가 있는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러시아에게 빼앗긴 크림반도까지 되찾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뉴스가 하나로 싹 쏠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때 기회를 잡죠. 평소에 좀 차분히 전해드리고 싶은데 터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고 하는 그런 뉴스를 앞에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수는 왜 진보를 싫어할까? 진보 성향의 사람도 그렇고 진보적인 주도 싫어하고 넘버 1, 2, 3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갤러리 주인이 갤러리 앞에서 잠을 자던 홈리스 피플에게 호수로 물 세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콜리어 그윈이라는 71세의 갤러리 주인인데 경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구타한 그런 혐의고요.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 이 재판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사업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홈리스 피플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그리고 $2,000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9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비디오가 공개된 뒤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갤러리 주인을 비난하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도 로컬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죠. 해서 원래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은 본인의 화랑이죠. 이 화랑 그림 그 갤러리 앞에서 몇 분이 아니라 조금 서 있다가 몇 초 뒤에 길에서 바로 그 앞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 홈리스 피플에게 직접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라 이런 말하는 것이 잡혔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홈리스 피플이 가게 앞에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이것은 꼭 보수뿐만이 아니더라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늘 저 앞을 지나쳐야지 되는데 저 앞에 홈리스 피플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하면은 편안하게 생각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죠.
비디오를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갤러리 주인에게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이 엄청 분노하면서 1960년대에 민권운동 사람들에게 경찰이 막 그 물을 뿌리면서 그 진압했었던 그것이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컬의 알렉스 사키야마라는 남성분도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사람에게 물을 뿌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홈리스 피플은 길에서 늘 잠을 자고 가끔 뭐 저녁이 되면은 소리도 지르고 한답니다.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는 것은 오케이가 아니지. 물을 뿌리는 것은 또 오케이가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브룩 젠킨스 검사는 커뮤니티 멤버다. 홈리스 피플도.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갤러리 주인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런 비디오가 나오고 나서 갤러리의 그 유리문인데 유리문도 누군가가 부수고 반달리즘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주인이 홈리스 피플에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갤러리를 향해서 피해를 입힌 거죠. 이 피해를 입힌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 검사는 양쪽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고요.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그 몽고메리 스트리트, 그 죄정 스트리트 디스트릭이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곳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주인과 갤러리 주인과 홈리스 피플 간에 뭐 경찰이 어떻게 해라 하고 추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갤러리 주인이 지난주에 라디오 방송국에도 또 출연하고 또 출연해서 very ve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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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한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 샌프란시스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공적으로는. 그리고 내가 그 홈리스 피플 여성을 돕기 위해서 시도도 해봤고 그날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제 그 도어, 그 사이드 도어 있는 쪽에서 잠을 자게 며칠 동안 해줬고 나중에 이제 그 여성이 사라진 뒤에 깨끗이 청소를 했었어야지 됐고 그런데 이제 또 뭐 예를 들어 갤러리 주인으로선 사정이 있겠죠. 왜 바로 그 앞이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전에도 선의를 베풀었고 그날도 가라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을 일단 뿌려놓고 나서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즘에 홈리스 피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것도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자신과 다른 로컬 사업자들이 어쨌든 홈리스 피플도 사정이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국에도 전화를 많이 해봤고 소셜 서비스국에도 이분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지난 2주일 동안 20통 이상 해봤는데도 그게 조치가 되지 않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수적인 매체에서는 이제 커멘트까지 붙여서 어떻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를 보수적인 시각을 사회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넘버 원 이유입니다. 넘버 투, 미국의 보수는 왜 진보를 싫어하는가? 두 번째도 역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오늘 사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는 전혀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사설인데 샌프란시스코의 괴상한 터무니없는 잭팟 배상 계획에 반대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흑인이면은 1인당 500만 달러를 한 번에 배상한다는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한 계획을 비난한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사설입니다. 만일 당신이 흑인이고 마약 사범으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면 샌프란시스코는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 5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상 자문위원회의 제안이랍니다. 시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예 후손에게 배상하는 것이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넘버 원 노예 후손, 넘버 투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 이 두 케이스 한 번에 500만 달러씩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나온 거라는 겁니다. 뭐 10가지 정도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서 2가지만 맞으면 되는데 2가지가 18살 이상 성인으로서 과거에 조상이 노예였거나 아니면 내가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으면 500만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류고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왜냐하면 지금 제안이고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요 며칠 보면은 무슨 박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고요. 뭐 드러지 리포트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무척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제안 자체도 뭐 거둬질 것으로 예상은 가정은 하지만 워싱턴 이그제미너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넘버 1, 2 가운데서 하나는 노예 후손이면은 500만 달러를 배상한다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노예가 없었다. 노예가 있지도 않은 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것도 150년도 더 된 남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왜 샌프란시스코가 노예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뭐 500만 달러를 배상을 하느냐 하는 게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주장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어떤 자문단은 흑인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부당함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로 인해서 누구의 후손이었고 남부에서 또 샌프란시스코에 나중에 후손이 이사와서 살 수도 있었는데 흑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로 인해서 뭐 주택에 대한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저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차별을 받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샌프란시스코 납세자의 돈인데 전혀 본인의 조상이 그 노예주였던 사람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노예제에 반대하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고 남북전쟁에서 그랬던 후손도 샌프란시스코 납세자라면 그 노예의 후손에게 배상을 한다고 세금을 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상한 것은 이 자문단의 권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500만 달러를 준다는 얘기인데 마약과의 전쟁이 예전에 아주 심해서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적으로 감옥에 들어갔었다 하는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조차도 사법개혁을 해야지 된다고 시스템 개혁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빌 클린턴이라는 흑인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사람이 담배도 마약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백인은 안 가도 되는 감옥을 흑인이 갔다. 그에 대한 이제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상식적인 그 법, 관습법도 이 캘리포니아주의 민법 코드도 법정에서 다투도록 했다.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개인이 됐건 정부가 됐던 고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법원은 항상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케이스만 다룬다. 만약에 마약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적절하게 수감될 만한 것이었다면 그런 케이스는 법정에서조차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가 너무 오래된 경우, 예를 들어서 노예제의 뭐 후손이다 하는 경우도 캘리포니아주의 노예제가 있지도 않았지만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17세기에 영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을 가뒀다면 그 영국 내전에서 그 왕 쫓아내고 하는 국왕 찰스 1세였겠죠.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겠는가. 로마 귀족이 1세기에 갈릴리 그 조상을 노예로 만들었다면 그게 지금의 2023년도에 법원에서 이기기 힘들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권고하는 권고안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가 받지 말아야지 될 것, 내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500만 달러를 줘서 그렇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게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가 진보를 싫어하는 세 번째 이유. 이건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버지니아주가 지금 뭐 블루, 레드의 경계잖아요. 어떤 땐 퍼플이고 이번에는 글렌 용킨이라는 2024년도 공화당의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많은 그런 조금 온건한 트럼피즘은 주장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 숭상한다던가 이러지는 않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지만 공화당 주지사 이전에는 바로 그 이전에는 민주당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지사였을 때 버지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따라하는 친환경적인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라이프 로뎀 그 민주당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화당이 주지사가 되면서 없애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번 주에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주지사가 된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이 가스에 대한 그 규제 같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주는 그 같은 규제가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사는 공화당이지만 지금 주 의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버지니아주가 공화당이 45석, 민주당이 48석입니다. 아직은 지난 선거에서 7석이나 추가했는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주의회는. 그래서 이게 당파적으로 상원의 농업보전천연자원위원회가 8대7로 이게 그 캘리포니아주에 선출되지 캘리포니아주의 그 법을 따라서 버지니아주가 따라간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버지니아주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 너무나 강한 그런 어떤 환경, 친환경 쪽으로 가는 환경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이건 아웃소싱한 것 아니냐.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우리 버지니아가 채택을 해야지 되느냐 하는 거죠. 깨끗한 자동차법이라고 해서 깨끗한 자동차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환경그룹이 무척 좋아했죠. 버지니아주가 캘리포니아주처럼 이제 자동차 규제에 관한 것을 다 따라가도록 하는 것. 공화당은 그 반대를 했었지만요. 8월 달에 캘리포니아주 환경국은 2023년부터는 새로운 자동차는 전부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했잖아요. 이걸 버지니아주도 따라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공화당의 버지니아주의 주지사가 이걸 나는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시도를 해봤지만 이번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볼 때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거 너무 좀 급진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친환경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그 홈리스 피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이런 것을 지나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고 노예제에 대한 것이라든가 마약 사범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나긋나긋하다고 생각한다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캘리포니아 주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난 정말 진보하고는 안 맞아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눈에 띄는 오늘 어제 이번 주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 오늘 캘리포니아주에 오는 것 이건 이제 와서 특별하게 뭘 한다기보다 고생하셨습니다. 겨울 폭풍 피해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크게 주목하고 있고요. 특별검사는 그 밖에 중요한 정치 뉴스도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잠시 뒤에 돈에 관한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118회 의회가 이제 개원을 해서 하원 의장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222대 213 이제 의석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의석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명은 이미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에 출마할 것 같은 입장도 밝히고 있고 어떤 때는 건강상의 문제, 어떤 때는 또 일하다가 나 이제 정치가 지긋지긋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그 공화당에서 나온다면은 그리고 어떤 때는 투표해야지 될 때 결정적인 장례식에 가야지 된다던가 수술을 해야지 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비드 때는 줌으로 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 때문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무척 그 초조한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잡아둬야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아주 그 극우인 뭐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많은 의원들을 특히 본인들이 원하는 중요한 소위원회에 배치하거나 바이든 대통령 그 주변을 조사하는 소위원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산토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끼고 있는 거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는 어제 막 그 포옹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포옹을 하더군요. 이 케빈 맥카티 그 하원 공화당 의장이요. 조지 산토스 의원은 오늘 무슨 미국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미 뒤에서는 이제 특별선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주요 매체보다 조금 먼저 위험할 수도 있을 때 보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믿거나 말거나를 워낙에 많이 해서 별로 그 신문의 명성에 금이 갈 게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전통적인 주류 매체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는데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의 그 3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이 계속 너무 많은 새로운 스캔들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 어떤 분들이 그 고펀드 있잖아요. 그 고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게 개인이 그냥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브로커처럼 어떤 분이 참전 용사였던 분이 그 애완동물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해주겠다고 하고는 그 열었어요. 펀드를 열어서 뭐 예를 들어 뭐 $3,000 이렇게 받아 놓고 나선 문을 닫아버리고는 그냥 연결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는 조지 소로스는 그분께 그 애완동물 주인에게 이 돈을 이렇게 고펀드로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다른 애완동물에게 써야지 되겠어. 원래 목적은 그분의 애완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펀드를 개설해 놓고 본인이 쭉 운영해 주면서 이렇게 본인은 이것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아침 그 뉴욕타임스 보면은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우리 어머니가 9월 1일 그날 그 테러가 있었던 날 그 빌딩 뉴욕 빌딩에서 숨지셨어요 하는데 명단에 없다는 게 이제 서류로서 증명이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심지어 며칠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를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데 패션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션이 그가 입고 있는 아웃핏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꺼운 그 뿔테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뿔테 안경을 쓴다는 게 나이도 34살이기 때문에 아직 젊지만 조금 신뢰감을 주고 좀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옷은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 본인이 그 골드만삭스, 뭐 시티뱅크 이런 데서 재정 전문가로 일했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는 것과 같은 가끔 자켓은 입는데 왜 그분들이 입는 게 뭐 겨울에는 캐시미어, 울 캐시미어 이렇게 해서 터들넥은 터들넥인데 목까지 오는데 지퍼가 한 3분의 1 정도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지금도 그 내용이 나오네요. 타이는 맸지만 지퍼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그런 옷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았다고 하는데 돈은 없었으면서 룸메이트 할 때 무슨 어떤 시위에 나가고 할 때도 룸메이트의 그 버버리 그런 그 스카프 같은 것을 두르고 나간다던가 굉장히 그 신뢰감을 주는 복장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옷을 입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안경부터 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20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 지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체크를 훔쳐서 체크북을 훔쳐서 그 체크로 신발하고 옷을 사는데 $1,333인가 그 전에 그것도 예전에 브라질에서 썼다 하는 게 뭐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케빈 맥카티라는 연방 하원 의장은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석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체크 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크 앤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 어느 정도도 이렇게 지금 공화당 하원처럼 달랑달랑 다수당일 경우는 어떤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 의석이 한 석이 아쉬운데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어제 이미 밝혔죠.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랑 과거에 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백악관도 방문하고 테슬라의 어떠한 테슬라가 또 미래지향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많이 도와주고 있었고,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인이 되면서 트위터에서 쫓아내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했는데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정식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워낙에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거의 20포인트 차이로 재선이 됐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확 떠올랐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트럼프 대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지지율을 쪼개서 나눠서 먹어야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자서 다 먹는 겁니다. 다 먹는 것이 최소한 30%는 공화당 안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70%를 가지고 쪼개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미 론 디센티스라는 사람도 전국적인 이런 사람으로 더 나오게 되면은 그 지지율이 내려가고 조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게빈 뉴섬 같은 사람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면 난 안 하겠다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플로리다주와 텍사스를 공격을 하고 그쪽에다 광고를 하잖아요. 빌보드 같은 것도 해서 이런 사람들, 지금 론 디센티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직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디센티스가 위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디센티스가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그 같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로 가고 있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또 본인의 또 다른 조지아주에서의 어떠한 기소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동을 거는데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이 섹션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를 클라이언트로 맞이한 지 몇 주일 만에 돈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내셔널 풋볼 리그, 그리고 로저 그델 커미셔너를 방어해 주는 겁니다. 워싱턴 DC와의 케이스에서 누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케이스를 맡은 특별검사 로버트 허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엄청난 워싱턴 DC에서 지금 이 내셔널 풋볼 리그가 뭔가 차별을 했다, 특히 뭐 여자 직원에게 차별을 했고 막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변호를 하는 겁니다. NFL을 엄청나게 돈 받는 거죠.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깁슨 던 앤 클러처라는 본인이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특별검사로 가는 사람이 휴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원치 않았어요. 그건 좀 뭔가 이해상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일단 회사를 이제 그만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특별검사 많은 돈을 거부하고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은 돈을 쫓아서 지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되게 되는 건데,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릴랜드의 검사 그쪽으로 이제 지명하고 그러기 전에는 로버트 뮬러라는 민주당이 지명했던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해서 러시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수사할 때 그 로버트 멀러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격도 많이 하고는 했지만, 그만큼 로버트 멀러는 이 일을 너무 잘 아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조지 부시 때도 일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법무부에서 일을 했고 정치적으로 세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주 검사로 일을 할 때도 아주 유명한 케이스를 많이 맡아서 볼티모어 시장을 감옥에 보낸다던가 사기, 세금 포탈 이런 문제로 그랬는데, 그 모든 NFL의 그 케이스를 맡는 것조차 버리고 다시 지금 법무부로 돌아온 거잖아요.
특별검사는 현재의 법무장관이 지명을 하기 때문에 메릭 갈란드. 공화당에서도 법무부에서 일했고 지금 민주당의 법무장관에 의해서 민주당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법무부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는 쭉 그 수사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연방 수사국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더 해야지 되겠다. 지금까지는 기밀 서류가 개인 사무실, 개인 집에서 나왔고 본인이 직접 그것을 넘겼지만 관계 당국에 뭐 기록물 보관소라든가 그리고 법무부에 보고도 하고 했지만 그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메릭 갈란드가 그리고 그 메릭 갈란드는 공화당 행정부가 아니라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 때에 연방 대법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조차 않은 청문회조차 열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의 법무장관 법무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직접 그 연방 수사국이 뭐 영장 청구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러한 일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뭐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이 케이스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60%의 응답자가 서류를 부적절하게 처리를 했다. 아무리 본인이 직접 짐 싸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자니까요. 총책임자니까. 71%는 그러한 것들이 부적절한 게 대단히 심각하거나 심각하다. 24%는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뭐 몇십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끼어들어갈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4%. 아니야. 심각해가 71%. 46%는 이 일로 바이든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면은 안 된다. 그러나 37%는 바이든 대통령이 형사 기소돼야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가 뭐 민주당에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그 여론조사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금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의 그 부적절함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서류를 다루는 부적절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집으로 개인 사무실로 가져갔다 하는 정황이 없다 할지라도 본인이 실수한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어제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청취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나면 공화당이 잘했다. 그래 인정했으니까 깨끗이 인정했으니까 됐다 할까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언급을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인 그 국군 장병 앞에서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사과해라 하니까 이란과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적이다 적도 아니고 물론 뭐 과거에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빴던 적도 있고 좋았던 적도 있지만 뭐 미국과 중국과도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는 그러면서도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뭔가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말하던 도중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걸 사과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청취자가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걸 만약에 사과라면 사과했으니 깨끗이 됐어라고 야당이 받아들일까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원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 좀 비슷하게 이슈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도 있다는 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이 그 부채 상한선을 부채 상한선까지 다 도달한 그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거 부채 상한선 미국의 빚의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합의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이. 그런데 부채 상한선과 연방정부 폐쇄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 연방정부 폐쇄하는 것은 무조건 연방
연방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고 부채 상한선은 빚에 지금도 어차피 뭐 31조 이상의 빚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빚을 올려줘야지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오늘 합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무부에서 한 6월까지는 최대한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부채 상한선이라는 것은 1917년 그러니까 1차 대전 때에 정부가 그땐 돈이 막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100년도 더 된 겁니다. 지금까지 100번도 더 올렸습니다. 매년 올리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됐었는데 공화당은 돈을 그렇게 써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줄이면서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빌릴 수 있는 한계가 오늘까지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때에 막 그때 한 달 정도 부채 상한선을 안 올려줬었거든요. 공화당에서. 주식시장 완전히 망가지고 미국 최초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얘기하기를 연방정부에서 늘 아주 그냥 연례적으로 해주는 것을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안 해주고 그건 그때는 또 흑인 대통령이었잖아요. 이거 보고 정부 그 시스템의 한계를 정부 그 체제 자체의 능력을 의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실패하면 재무부가 뭐 여러 가지 특별 조치를 하는데 뭐 동전을 만들거나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1조 달러짜리 아니면 뭐 시장 이자율보다도 높은 그런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등등의 방법으로 6월 달까지는 버틴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으면 일단은 정부가 마이너스를 보겠죠.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미국이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고 달러가 약세이고 이렇게 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일반 사람도 빌리는데 비용이 증가하고 모기지, 신용카드, 대출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바마는 당시에 9천억 달러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공화당과 합의를 하고 이 채무 상한선 그 뎁 세일링을 높였는데 이번에도 공화당이 여러 가지 돈 쓰는 것 좀 줄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협상해 줄 리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뭐가 나오고 협상해야 되겠죠.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 그런 점이고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미리 다 준비를 해놨겠죠. 플랜 1, 2, 3, 4, 5를. 그리고 이 재무장관이 아프리카를 열흘이나 방문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뭐 한 국가는 아니지만 마지막이 사우스 아프리카던데 지금 세네갈에 있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재무장관은 아프리카에서 열흘을 머물면서 미국이 아프리카 편이라는 것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외교고 미국이 친환경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광물을 아프리카에만 있는 아프리카에 많은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프리카가 안정되도록 돕겠습니다. 러시아, 중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대안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은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지금 민주당 행정부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와도 세계의 대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슬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결정적인 광물들, 미네랄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그걸 미국이 가져와야지 됩니다. 중국이 1대1로로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고 기간 산업에. 그런데 중국의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좀 착취적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안으로 미국은 아프리카에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간다 하면서 오늘은 뭐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여성이니까 세네갈에서 여성 기업인들과 수도 그 다카에서 회담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강조하는 게 이거 쇼가 아니다. 단기가 아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아프리카의 파트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부주석과 경제를 담당하는 류허와 한 거의 3시간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회담을 하고 우리가 차이점은 차이점이지만 중국과 미국과도 할 수 있는 일은 합시다. 제가 곧 그 중국을 방문할게요. 해놓고는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이 많이 신경을 썼던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 외교, 하드 외교를 다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저희가 아프리카에 잘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 같은 반성도 하고 노예제도 이런 것을 그 인정을 하는 그래서 이제 고래섬에 가는 거죠. 유네스코의 유산이기도 하고 그곳에서부터 노예 무역 항구였었죠. 서아프리카에.
해서 이제 미국으로 노예선 타고 오고 하는 거기 가서 잘못했어요. 저희 예전에 너무 잘못했고요. 그러니까 잘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가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이미 먼저 다녀갔고 뭐 월요일 날 닷새 그 신임 외교부장이 친강이 다녀갔고 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외무장관도 세르게이 라브로프도 사우스아프리카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보다 며칠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자넷 옐런 법무장관의 임무가 끝나는데 뭐 그것도 아주 힘든 곳이잖아요. 정전 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뭐냐 시위도 하고 요즘 아프리카에서도 시위 많이 합니다. 광산 지역도 방문을 하고 아프리카도 깨끗한 곳이 되도록 저희 미국이 돕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절대로 중국의 앞마당이 되게 놔둘 수 없다. 아프리카. 이런 일들을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쇼핑 앱은 지금 아마존이 아니라 테무라는 겁니다. 티무네요. 저는 처음에 저는 여기서 물건을 좀 사봤거든요. 테무라고 제가 스스로 읽어서 티무라고 읽는답니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갑자기 인기가 많이 올라갔는데 인기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미국에서 선보였고 가격이 쌉니다. 우선 이 티무라는 게 중국에서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게 알리바바잖아요. 알리바바와 경쟁인 게 핀도도라는 건데 이 핀도도에 말하자면 미국판인 거죠. 미국 그 자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산이 타이트하죠. 그러니까 시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나왔다고 하는데 쉬핑도 프리로 해주고요. 주요 아이템 가격이 거의 $10 미만입니다. 옷도 그렇고요. 신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뭐 몇 개월 사이에 넘버원 그 웹사이트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제가 한인 그 가게하고도 상관없고 스몰 비즈니스하고도 상관없고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어폰이 $3.70 그것도 리노버 LP40 그 이어버드 하얀 색깔 끼는 거 아마존에서는 뭐 한 $20에서 $40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90% 정도를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리지널 값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세일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운동화가 $4짜리가 있고요. 뭐 하와이안 그 산타 셔츠 같은 것도 $9 정도 되는데 간단한 주방기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휴대폰은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성공하게 됐는가 소셜미디어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자꾸만 이 티무라는 게 주황색이 띄는 거예요. 또 색깔도 주황색이니까 눈에 잘 들어오고 물건도 있고 하니까 보다가 사게 됐는데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프라임은 요즘 프라임도 그 다음날 바로 안 오던데요. 한 이틀 걸리던데 아마존 프라임보다 배달이 늦어요. 한 열흘 정도 걸려서 저도 잊어먹고 있다가 처음엔 기다리죠. 며칠. 기다리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그랬는데 만약에 12일을 넘으면은 또 뭔가를 그쪽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고 하는데 물건이 싸니까 그리고 없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있겠지만 세월에 비해서 그래서 이 티무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크림반도까지 되찾겠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무기를 보내주십시오. 요지는 거기 있는 거죠. 독일은 미국도 뭐 장갑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헤비한 탱크를 보내면 우리도 보내겠다 하고 뭐 영국은 지금 다 보내고 있고 올라프 숄츠 독일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그 분위기가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보내야지 된다 하는 분위기가 조금 많아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무슨 뭐 핵 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러한 위협을 하면 할수록 서구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뭉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오늘 설명을 못 해드려서 제가 또 시간이 있을 때 후원해 주시는 분들 설명은 보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총리가 여성 총리로서 37살, 그때가 2017년이었거든요. 나 에너지가 소진돼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선언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